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 방법 보면요. 그럼 인수란 것이 뭐냐? 자, 인수, 그죠? 자, 기한부 거래에서 발행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채권자죠. 직업인 앞으로 기한부 환음을 발행한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인수라는 것이 결국은 연지급에서 인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환음을 발행해야죠. 그죠? 환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너에게 받을 것이 있으니까 빨리 돈다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재촉하는 하나의 정권입니다. 내가 너에게 돈 받을 거 있으니까 빨리 돈다오. 이겁니다. 그래서 발행권자는 결국은 채권자인 수출자가 되는 거죠. 지금인 채무자 앞으로 기한부. 자, 근데 이제 지금 당장 달라는 게 아니라 몇 월 며칠까지 다오. 이런 거죠. 그죠? 발행하면 지급인이 환음 대금을, 자, 이 대금을, 이때 지급인은 어떤 개설은행을 이야기하죠. 개설은행이 환음 대금을 장래 특정일, 이 특정일을 우리가 만기일, due date라면, 영어로는 due date라면, 만기일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약속음의 반대죠. 약속음은 채무자가 특정 기일, 즉 만기일에 내가 이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고요. 채권자는 뭐냐면은 이 기일까지, 미안합니다. 환음은 이 기일까지 내가 니한테 돈 받을 것이 있으니까 이 기일까지 지급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반대된 거죠. 그죠? 그것은 지급하는 것을 돈이 지급돼야 되는 건 똑같지만 누가 발행하느냐 이거죠. 환음은 채권자, 돈 받을 사람이 돈 받을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발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속음은 돈 줄 사람이 돈 줄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연지급 신용장이 발행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인수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행인은 환음을 만기일까지 보유하죠. 당연히 보유하죠. 그 다음에 지급인으로부터 전액을 지급받거나 만기일 이전에 금융시에서 할인하여 자금을 융통한다. 자,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어떤 식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까 절차를 여기 앞으로 잠시 가겠습니다. 자, 선적하고 이제 보통의 신용장 가서 서류 주면 여기서 내고해서 바로 돈을 받죠. 근데 이게 연지급 약정서를 줍니다.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줍니다. 자, 대신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여기에서 이 사람 수익자도 이때도 연지급 약정서를 주는데, 그럼 연지급 약정서 주면 이 연지급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지급은행 지가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만기로 뭐 내가 주겠다는 거죠. 내가 주겠다는 건데, 준다는 건데,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줍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주든 나중에 주든. 그럼 이거 준 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준 것을 누구한테? 개설은행인 직업인한테 받아야 돼. 원래는 이 사람한테 받아야 되지만 은행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 사람까지 가지 않습니다. 연지급은행. 요 둘 사이에 돈 받는 거는 너 둘이서 알아서 해라 이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자, 그러면 내 돈 어쨌든 줘야 되니까 돈 줬다는 걸 갖다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서류 받을 때 환음을 갖다가 받아야 되죠. 환음 발행해라. 그래서 환음증을 줍니다. 이 은행, 연지급 은행 이름이 찍힌 환음 증서를 줍니다. 주고 발행해 주세요. 발행한다는 사인한다는 거죠. 사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수익자가 이 은행에 내가 일정 기간 내에 지금 사이트면 지금 받았기 때문에 내한테 먼저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받을 권리를 내가 수익 개설은행한테 받을 걸 내가 개설은행한테 받을 권리를 내가 당신한테 준다라는 의미로서 환음을 발행했죠. 자, 요거는 SI 때는 바로 발행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연지급은 그러면 자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 내가 먼저 준다고 약정서를 줬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당신한테 주겠습니다. 그럼 약정사하고 교환하는 거죠. 뭐를? 연지급 즉 기한부 환음을 자 한 달 후에 받을 수 또는 두 달 후에 세 달 후에 이거는 자기들이 정하기 나름이죠. 누구랑? 수익자랑 개설은행이요.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이걸 주겠죠. 자, 근데 줄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연지급 은행이 그냥 내고를 해줘 버립니다. 그럼 이러면 수익자가 이거 뭐 2개월 후인데 어차피 2개월 후에 오면 그러면 2개월 후에 오늘 저한테 만약 1억을 먼저 주시고 나면은
그러면 이자, 내가 사실은 한 달 후에 와야 되는데 한 달 후에 먼저 받으니까 이건 대출을 해준 거잖아요. 한 달 동안. 그럼 뭐 이자를 받아야죠. 그러면 이자를 얼마입니까? 이자 10만 원입니다. 이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자 100만 원입니다. 합시다. 그러면 100만 원 빼고, 100만 원 빼고, 그러면, 나한테 먼저 돈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할인한다. 디스카운트 한다. 할인한다. 할인했죠? 할인했죠? 왜? 원래 1억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 뺐잖아요. 자, 어음을 할인하고 그냥 돈을 받아가 버립니다. 무슨 알겠죠?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연지급이지만 수출업자에게는 그냥 돈 좀 이자 조금 떼고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근데 똑같죠. 자기가 그거를 갖다 예를 들어서 만기일에 받으면 돈을 다른 데서 쓰려고 그러면 어차피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 돈 만기일에 받겠다고 가만 안 놓고 이자 아깝다고 놔두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돈 쓸 일이 있으면 어차피 뭐 돈이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만약 돈 쓸 일이 있으면 다른 데 가서 아니면 또 뭐 예를 들어서 미리 받아가지고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또 빌려줘도 그 자기는 이자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주고 돈을 미리 받아서 빌려주든 아니면 나중에 뭐 그 똑같은 거죠. 결국 돈은 똑같은 겁니다. 내가 1억을 먼저 받느냐 그러고 이 받은 걸로 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느냐 아니면 그냥 놔두고 내가 이자 손실 없이 그냥 그 돈을 받느냐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는 어떠냐면 연지급이라도 수출업자는 그냥 바로 할인해 버립니다. 이자 떼고 할인해 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만기일 이전에 금융시장에서 할인하여 자금을 융통한다. 그럼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 뭐 이거는 또 다른 거하고 틀려가지고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하는 어음이기 때문에 음 할인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음 할인이 쉽습니다. 자, 은행이 발행하는 어음이거든. 은행은 어음이죠. 개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DA 같은 경우는 은행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뭡니까 개인업자가 발행하는 한음이잖아요. 수출업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 융통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거는 은행이 보증하는 거예요. 시용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내고 하는 은행 연지급 지급 은행에서 바로 이제 내고를 해서 지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수은행은 만기일에 가가지고 환엄이 지급인이 됩니다. 그죠? 환엄 지급인이 되는데 만약 인수를 거절하거나 인수 만기일에 지급을 거절하면 최종적인 책임은 개설은행에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개설은행에서 인수를 거절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최종 책임은 개설은행에서 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최종 책임은 개설은행에서 진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인수 방식 한번 봅시다. 인수 방식도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 자, 아까 얘기했죠. 수익자가 물품을 선적합니다. 1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야죠. 은행으로. 가서, 은행에 가서, 이제 인수은행 가서, 어떻게, 환음하고 이제 서류들을 갖다가, 지급을 하면은 대금을 지급하게 되겠죠. 그죠? 환음을 제시하고, 그죠? 대금을 지급하게 됐다. 자, 환음을 제시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연지급법의 경우입니다. 자, 물품 선적하고, 자, 이분은 이제 환음하고 서류를 가지고 가서, 이거는 이제, 만기를 지급으로 하는 이제 환음이겠죠.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음 이렇게 보내죠. 여기 이제 좀 제대로 된 것 같은데요. 그죠? 자, 환음 보냅니다. 환음이 아니라 이제 이때 이제, 환음과 서류를 갖다가 지급하면은, 인수원은 아까 있죠. 이제, 환음을 갖다가 받고 여기 뭐죠? 여기 연지급 약정서를 갖다가 만기에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지급은행이 발행을 하고 수익자는 환음을 발행합니다. 그죠? 만기를 왜? 요 약정서 자체가 결국은 뭡니까? 언제 주겠다는 거니까 요걸 가진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오면 줘야 되니까 자기도 뭡니까? 요 권리를
미리 받아 놓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아까 이제 저쪽에는 조금,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받아가 서류는 개설은행에다가 이제 주죠. 그죠? 그 다음에 서류는 개설은행에 주고, 여기에서 이제, 개설은행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환원도 같이 가겠죠. 그죠? 같이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사이트는 환원이 바로 가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같이 가요. 어쨌든 같이 갑니다. 그 다음 개설은행에서는 이제, 자, 보세요. 서류 찾아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만기 되면은, 환음에 대한 대금, 만기일의 대금을 받아가지고 이 대금을 이렇게 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시가 아니라고 여기서, 그죠? 동시에 상환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여기 받아서 준다는 이야기죠. 그죠? 받아서 준다. 그죠? 그림이 조금, 뭐,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받아주면, 이제 요 사람은 나중에 와서 이제, 그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 벌써 이제 노멀한 경우죠. 요거는 이제 할인을 하지 않을 경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자, 아까 그 부분을, 아까 앞전 그림에 요게 이제 3번이 동시에 대금 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서류 주고, 만기일 받아가지고, 주거나 아니면은, 만기일 이전에 뭐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뭐냐면, 여기서 그냥 바로 줘버린다면, 서류 오자마자 바로 준다면, 이거 만기일 의미가 없죠. 그죠? 만기일 의미가 없다. 자,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뭐, 요 안의 문제는 은행 내부적인 이제 어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뭐, 동시에 줄 수도 있겠죠. 은행의 약정에 따라가지고. 아니면은, 받아서 줄 수가 있겠고. 그죠? 아니면은, 조금 있다가, 일단 은행 입장에서도 조금 있다가 뭐, 줄 수도 있겠고. 자, 일단은 뭐, 이게, 연지급의 의미는 개설은행인하고 수익자 사이에 서로가 편의를 봐준다는 거죠. 왜?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네 물건 팔고 돈 보내라. 라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서류를 인수은행에다가, 즉, 지급은행을 이야기하죠. 지급은행은 개설은행이라고 미안합니다. 인수은행, 즉, 매입은행에다가, 이거를 서류를 준과 동시에 원래는 바로 돈을 받아갔지만, 이거를, 나중에 다 이거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 돈을 바로 받아갈 수 있다 했죠. 왜? 뭐 3개월이든 4개월, 5개월이든 이 사람 여기에서 받는 거는 확실하고 은행이 보증했기 때문에 그냥 이걸 가지고 바로 금융시장, 이 금융시장은 이 인수은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금융시장에 가서 바로 이제 뭐냐면 내고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에 갔을 때는 이걸 가지고 금융시장에 다른 은행에 갔다, 그럼 다른 은행에다 주고 할인을 받으면 이 은행은 이 환음을 매입을 했다가 다시 여기 매입은행인 인수은행에다가 다시 환음을 제시해서 가져가겠죠. 그죠? 아니면 이게 없으면은 이 다른 은행이 아니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뭡니까? 이자 떼고 바로 이걸 갖다가 환음을 갖다가 대금을 지급해주고 환음을 바로 매입을 해줘 버리겠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거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이걸 주고 이쪽에서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인수적, 연지급 경우에는 이제 인수지급 절차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이란 것은 뭐냐? 자, 매입이란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매입이란 것은, 수출업자가 선적을 한 다음에 아까 앞 과정의 그림에서는 이 사람이 선적한 다음에 요걸 우리가 인수은행 내지는 매입은행이랍니다. 자, 매입한다는 이야기는 뭘 매입하냐? 서류를 매입한다. 서류를 매입하는 대가로서 뭡니까? 대금을 지급하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매입이다 이렇게 하죠. 매입한다. 서류를 매입했다. 뭘 매입한다? 서류를 매입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어떤 서류? 자, 선적했다면 선적 BL. 자, 이 BL이 있어야지 의뢰인이 나중에 뭡니까? 물건을 찰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관에 필요한 서류 있죠. 왜? 이거는 국경과 국경을 넘어가야 되죠. 요 사이에. 국경이 있죠?
그럼 국경과 국경을 넘어가는 걸 우리가 커스텀 라인을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커스텀. 자, 커스텀 라인이라는 것은 세관 라인을 이야기하죠. 그 커스텀 라인을 통과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세금을 내야 되죠. 세금.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데 필요한 이제 그러한 서류들이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얼마야 되냐 하면 이제 커머셜 인보이스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물건과 이 물건이 실제로 크기가 맞고 운임이 뭐 얼마냐를 알기 위해서는 패킹 리스트하고 BL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관세의 적용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뭡니까? 원산지 증명이 있어야 되죠. Country of Origin이.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금액이 필요한 그러한 물건이다 하면 금액에 필요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또 추가가 돼야 되겠죠. 서류들이. 이런 서류들이 있어야지 캐슬 의뢰인인 수입업자는 뭘 받을 수 있나요? 이걸 가지고 안전하게 물품을 자기 지역으로 반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공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큐멘트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 다큐멘트를 매입한다는 거죠. 이 매입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매입하려면은 그것이 결국 상품을 매입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매입 대금을 줘야 된다. 결국 매입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내고한다. 내고한다는 것을 뭐라는 거? 대금을 받으러 간다. 이렇게 이제 이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된다. 자. 자, 그래서 이제 잠시 이전에 봅시다. 그래서 매입이란 것은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원과 운송 서류를 매입하는 것이다. 그죠?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을 대고 돈 줘야죠. 맞아. 돈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서류하고 돈하고는 바로 서류 가버리면 그 사람은 이건 결국은 수입업자의 이제 수중으로 모든 게 넘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은행에서 바로 돈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수출 대금을 미리 받는 성격. 뭐 미리 받는 것이라는 게 아니죠. 돈은 보내기 때문에 동시에 받는 거죠. 동시에. 수출 대금을 동시에 받는 것이다. 미리 받는다? 받기 전이라고 생각하면 미리 받는 거죠. 물건이 아직 안 갔으니까. 그렇지만 물건이 어차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죠? 그거는 뭐 동시에 받는 것이다. 꼭 미리라는 의미가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건을 수출업자가 먼저 보냈잖아요. 먼저. 그런데 이제 가는 물건을 다시 되돌려오라 할 수는 있죠. 그러면 돈을 못 받죠. 그죠? 그거는 이제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수출 대금을 이제 미리 받는 성격이다. 뭐, 또는 동시에 받는 성격이다. 자. 신용장 거래에서 매입 방식에 의한 결제가 가장 많죠. 그죠? 결국 매입 방식이죠. 그죠? 매입 방식에 의한 결제가 가장 많다. 신용장 방식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매입 방식 절차를 보면요. 어떻게 매입을 하느냐. 자, 당연히 서류를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돈을 주니까 돈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돈 줬다. 매입은행이, 자, 수출업자는 원래는 개설 은행인 수입업자에게 또는 개설은행인 개설은행인 지급은행에다가 돈을 청구해야 되지만 은행 내부적인 어떤 그런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돈을 준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돈을 줬으니까 내한테 돈 받았으니까 당신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환음을 나한테 다오 이러겠죠. 양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환음을 나한테 다오. 그래서 발행해서 다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환음을 매입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음, 그죠? 환음 매입했죠? 자, 운송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보내야죠. 내가 돈 주고 서류 받았다는 증명서죠. 내가 돈 미리 줬다, 너희들 대신해서. 그게 이제 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돈 미리 줬기 때문에 돈 받을 사람이 이 환음을 나한테 줬다. 자기가 먼저 돈 받았다는 증표로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음을 개설은행으로 보내요. 대금을 상환 받았죠. 자, 만약 개설은행으로부터 상환이 불가능하다. 개설은행이 돈이 없다. 그럼 수출업자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개설은행, 매입은행 돈 먼저 줬는데 개설은행이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될 상황도 있겠죠. 뱅크럽시가 나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개설은행이 신용도가 떨어지든가 그러면 이제 소고한다. 리콜스 한다. 돈 다시 주세요. 한데 이 리콜스는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좀 더 배웁니다. 이것은 소구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소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별도로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칙은 이제 대금 청구를 청구할 수 있으면 그게 신용장입니까? 신용장이 아니죠. 신용장이라는 것은 은행이 보증을 서서 은행이 돈을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뭡니까? 그 보증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수출업자가 나중에 받은 돈을 다시 은행이 받아갈 수 있다면 그게 신용장입니까? 신용장 아니죠. 원칙적으로는 소구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자. 그러면 이제 요건 이제 뒤에 한번 보고요. 자, 그렇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볼까요? 다이어그램으로.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자, 이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은, 자, 보세요. 매입 방식 결제 보면은, 이제 선적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을 할 때 이제 선적을 하고, 이제 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되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익혀지죠. 그 다음에 바로 가져가서 이제 환음하고 서류를 넘겨주고, 그러면 대금을 지급하겠죠. 그죠? 동시에 지급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환음을 갖다가, 이거를 캐슬은행에 보내죠. 서류와. 그러면 캐슬은행은 대금을 상환하고, 그 다음에 서류를 다시 캐슬 의뢰인에 가서 대금을 갖다가 상환받는데, 이때는 보통 이제 디포짓을 해놓기 때문에 대금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미리 캐슬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 놓습니다. 캐슬은행, 캐슬 의뢰인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디포짓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금 계좌에다가 지금 그 어카운트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오프닝 할 만큼 얼마 하시겠습니까? 1억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1억을 갖다 놔야 돼요. 그죠? 갖다 놓고 이걸 유치하고 있습니다. 유치하고 있다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이게 이제 서류 주고 환음을 이제 이쪽에 최종적으로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자, 매입을 하면은 결국 어떻습니까? 매입을 하면은 인수를 하죠. 인수를 하면은 결국 뭐 돈을 갖다가 여기 자기들이 은행에 맡겨놓던 돈들을 자기 계좌로 가져가 버립니다. 자기 거로 이제 회수해 가 버립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여기서는 이제 이게 대금 상황이 오면은 미리 줘버리죠. 미리 줘버립니다. 미리 주고 요 돈 받는 거는 요 두 사람 간의 문제인데, 근데 이제 은행에 따라서는 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은행들이 있겠죠. 그죠? 아니면 이제 이 은행이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부도가 나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서류하고 다 줬는데 돈이 안 올 수가 있죠. 돈이 안 올 수가 있죠. 그죠? 돈이 안 오면 어떻게 되면 이 은행은 다시 수익자에게 이거 지금 이쪽에서 돈 안 줍니다. 우리는 대신 준 것 뿐입니다. 미리 우리는 은행 뱅킹 시스템에서 미리 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돈 다시 가져오세요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회수하는 것을 다시 와서 리코스라 코스 코스대로 갔는데 듀 코스라는 것은 정상으로 갔는데 리코스다 다시 간다 다시 간다 자, 그렇게 됐다.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소고다 다시 이제 회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코스한다. 그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나중에 어떠한 경우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원칙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면은 이게 신용장이 아니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선적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황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용장은 원래 은행이 직업을 보증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원칙적으로 소고는 아니다 이거죠. 소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용장 결제 방식에 있었어요. 매입 방식을 이제 한번 봅니다. 신용장 결제 방식에 있어서 매입 방식 자, 보면 자, 환음 사용을 매입 방식에 있었어요. 환음 사용 여부. 자, 환음이란 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환음이란 것은 환음이란 것이 환음은 우리가
채권자가 내가 돈 받을 거 있으니까 채무자 네가 빨리 뭐 어떻게 하라고? 돈 주세요라는 것이 우리가 환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내가 돈 받을 거 있으니까 빨리 돈 주세요. 이게 바로 환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한 정서죠. 자, 지급 방식은 환음 없이 지급하는 거죠. 그죠? 환음 없이 바로 지급하는 거죠. 그죠? 지급 방식.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이제 매입 방식, 내고 한다는 거죠. 내고 한다. 이제 요거는 바로 환음 사용하고, 인수 방식도 환음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는 연지급 방식도 이제 사용하죠. 자, 이게 이제 그러면 이러한 지급 방식, 자, 연지급 방식, 인수 방식, 매입 방식, 이게 그럼 뭘 의미하느냐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전부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지급 시기, 그죠? 지급 시기,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급 시기라는 것은 뭐냐면 돈을 바로 주는 것을 일람지급이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일람지급이죠. 매입 방식도 일람지급이죠. 근데 이제 이 돈을 바로 주기 때문에, 즉 이거는 이제 돈을 바로 지급하기 때문에 굳이 환음을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자 돈을 바로 주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지급 시기별로 하면요. 지급 시기는 이제 일람지급, 그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다음에 이제 연지급 방식은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하고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한다. 인수 방식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봅시다. 자, 요런 것들은 뒤에는 크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일단 지급 방식이란 거하고 연지급 방식, 그 다음에 인수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매입 방식이죠. 그죠?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요 매입 방식 중에요. 지급 방식은, 지급 방식이란 것은 우리가 이제 은행이, 즉, 지급은행이 매입은행에게 미리 돈을 보내놓는 겁니다. 그죠? 돈을 보내놓고, 이 매입은행은 보내온 돈을 가지고 단지, 지급만 해주는 거죠. 자기 돈으로 뭐 선지급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다시, 지급은행에 청구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 시스템이 바로 뭐냐면 매입 방식이거든요. 이 매입 방식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지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해야 되니까, 그죠? 내가 돈 지급했다라는 어떤 정표가 결국 환음이거든요. 환음이란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독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입 방식에서는 미리 뭡니까? 누구의 돈으로 미리 매입은행의 돈으로 먼저 서류를 매입하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돈을 지급했다는 정표로서 환음을 발행시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환음이 사용되는 거고요. 연지급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지급 방식도 미래에 줄 돈에 대한 지급 약정서를 주잖아요. 야, 며칠 후에 온나 주기 때문에 그때 오면 무조건 지급해야 되니까 내가 지급한 후에 그 다음에 이 돈에 대해서 다시 청구받을 권리를 가져야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출업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인수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 환음을 발행해야 되겠죠. 환음을 이제 발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환음 사용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환음을 갖다가 이제 연지급 방식에서도 환음을 발행하죠. 환음을 발행하는데 이제 만기를 정한 이제 환음을 발행해야 되겠죠. 그죠? 발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연지급 방식에서는 사실은 사용되죠. 그죠? 사용되는데, 사용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인수 방식에서도 인수 방식 사용되고, 그 다음 이제 지급 시기 보통 보면요, 이제 이게 기한부 환음을 발행을 하죠. 그죠? 연지급 방식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급 시기에서 봐서는 이제 요거는 내고 할 때 바로 서류 보고 일람한다는 것은 에사이트. 서류 보고 바로 그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지급 방식은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수 방식은 역시도 이제 일정 기간 후에 지급을 하는 거고, 매입 방식은 이제 그 일람 바로 이제 일람 지급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지급은행의 명칭은 지급 방식에서는 바로 지급은행으로 됩니다. 지급은행. 이때에 이제 이거 원래 지급은행은 매입은행이 지급은행이 되죠, 그죠? 원래는 개설은행이 지급은행이 되죠, 그죠? 근데 이제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을 지시받았고 돈을 미리 송금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지급은행은 사실은 내고은행이지만 지급은행으로서 바로 그냥 뭐냐면 개설은행이 바로 지급을 하는 개설은행이 그냥 바로 대리인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개설은행이 바로 지급하는 형식이죠. 왜? 이것은 서류를 갖다 환음을 발행하지 않고 돈을 미리 보내놨다가 그냥 바로 서류와 같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방식을 이제 지급 방식이라 하죠. 예를 든다면 이제 저쪽에서 이제 지급은행을 지정해 놓는다는 것은 이제 개설은행이 이제 충분히 확보를 해 놓은 거겠죠. 그 디포짓을 확보해 놓고 뭐 안정하게 돈을 그냥 바로 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서류를 인수하고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매입은행이 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지급했다는 정서로서 환음을 발행받아 가지고 수출자로부터 이것을 사실은 개설은행으로 보내서 이제 개설은행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돈을 갖다가 이렇게 상환해 주는 그죠? 그런 형식인데 지급은행으로 지정을 해버리면은 개설은행이 원래 신용장에서의 지급은행은 개설은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설은행이 바로 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환음이 필요 없는 거고 본인이 주는 거 본인이 돈을 미리 갖다 놓고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서류를 매입하는 은행도 그냥 서류를 매입과 동시에 바로 지급은행이 지급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갖다가 지급은행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연지급 방식에서도 연지급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연지급은행. 그 다음에 연지급도 마찬가지죠. 이제 일단 오면은 그때 바로 누가 내가 돈을 주겠다, 일정 기간 오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연지급 방식도 지급은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나중에 미리 받아놨다가 지급하게 되겠죠. 선지급하지 않으니까요. 이것도 결국은 지급은행이 바로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거죠. 인수은행은 이제 인수 방식은 이제 인수은행이 되는 거고요. 이제 매입 방식은 매입은행이 바로 이제 서류를 매입하는 이제 은행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매입은행은 결국은 이 돈을 환음과 서류를 매입해서 이거를 이제 개설은행에 보내서 그 다음에 다시 상환받는 이런 형식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결국은 환음이 사용되고 물론 매입 방식은 서류를 보고 그 하자가 없으면 바로 지급하는 일람 지급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개설은행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개설은행이 뭐답니까? 이거 돈 미리 보내주고, 자, 지급 방식에서는 내고를 하러 가면은, 이 소유한 내고은행, 매입은행이, 개설은행부터 지급을 갖다가 지시받았죠. 그죠? 지시받았으니까, 결국은, 개설은행부터, 지시를 받아야지, 이제 주는 거죠. 주라! 하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연지급도 마찬가지죠. 개설은행부터 개설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개설은행부터 인수를 갖다가 지시를 받은 거고요. 인수은행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매입 방식은, 자유 혹은, 지정을 한다. 뭐 자유롭게. 왜냐면, 매입 방식은 애니뱅크거든요. 어떤 은행에 가서든 하기 때문에, 그죠? 어떤 은행부터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은행과의 관계는,
뭐 자유롭게 이제 되는 거죠. 자유롭게 하거나 아니면 또는 지정을 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죠. 지정해도 되고 또는 자유롭게 뭐 어떤 은행에 가서 내고 해도 되고 그죠?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 방식 요 부분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개별적으로 보충을 한번 하면서 하는 것이 저는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한 번씩 이것을 찾아서 보충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그렇게 하면은 보다 더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보다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급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지급 시기라는 것이 자 지급 시기라는 것은 수출업자가 선적을 하고 이제 소위 한 내고를 하러 갑니다. 돈을 받으러 갑니다. 그죠? 어디에? 은행에 가죠. 자, 은행에 가는데 일반적으로 매입은행입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매입은행입니다. 아주 가장 티피컬하게 가장 전형적으로 매입은행에 갑니다. 자, 이 매입은행에 간다는 것은 이 매입은행을 우리는 이제 소위 내고은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매입은행에 가서 서류 주고 돈 바로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거죠. 이게 뭐냐면 일람지급. 서류 보고 바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 매입은행은 애니뱅크이기 때문에 이 수출업자가 어떤 자기가 자유롭게 가서 아무 은행에 가도 되고 혹은 이제 이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이 어디 가서 매입하라 라고 지정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자유 혹은 지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매입 방식이고요. 그 다음 이제 매입 방식이란 것은 서류를 매입을 해놨다가 누가 매입은행이 그죠? 소위 이야기하는 수출자가 거래하는 은행이겠죠. 그죠? 근데 이건 애니뱅크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출자의 지역에 있는 뱅크가 되겠죠. 그죠? 이 뱅크에서 가서 매입을 해서 바로 돈을 받을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람지급이라 하고 이때는 이제 서류하고 환음을 갖다가 매입하고 돈을 바로 주고 그 다음에 이 매입한 서류와 환음을 다시 누구에게 보내죠? 개설은행에 보내서 돈을 상환받는 방식을 매입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돈을 바로 주지 않고 조금 이따 오세요 라고 하는 방식이 연지급 방식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조금 이따 오세요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수출자하고 수입자 간에 후불 방식, 즉 신용 외상 거래를 하기도 약속했기 때문에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좋아 그럼 내가 서류는 먼저 주는데 그럼 돈은 뭐 1개월 후에다 2개월에 3개월에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한 날짜에 돈을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연지급 방식이다 하고 요 정한 날짜를 갖다가 우리가 만기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연지급 방식을 할 때 이제 수출업자가 물건을 싣고 내고를 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갈 때는 우리가 이제 이 은행을 갖다가 우리는 매입은행이라 하지 않고 연지급은행이라 한다. 왜 연지급은행이라 하냐? 이 사람들은 이 매입은행은 이 내고하러 왔을 때 우선 뭡니까? 이 매입은행이, 이 내고은행이 돈을 먼저 줍니다. 주고 나중에 이 준 돈을 나중에 개설은행부터 상환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연지급은행은 먼저 안 주니까 자기들 돈을 먼저 안 줍니다. 안 주고 어떻게 합니까? 매입, 나중에 일정 기간 후에 만기일이 됐을 때 누가, 개설은행이 돈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 사람들이, 지급은행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보내준 돈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 돈으로 먼저 지급하는 매입은행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격이 틀려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정 기간으로 지급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지급 돈을 주라 안 주라 하는 것을 갖다가 연지급은행으로부터 지시를 받기 때문에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지시를 받아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급 방식이라는 거 있는데 요거는 매입 방식과 지급 방식은 동시에 내고하러 오면 돈을 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매입 방식은 먼저 돈을 매입은행이 먼저 자기들 돈으로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개설은행에 서류와 환원을 내가 줬다는 징표인 환원과 그 다음에 매입한 서류를 같이 수출업자로부터 매입한 서류를 같이 보내서 그 다음에 후불 나중에 개설은행이 돈을 송금해주는 상환하는 방식인데 요거하고 틀린 점은 지급 방식은 미리 돈을 받아 놓는 거죠. 미리 돈을 받아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돈 나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입은행이 아니라 지급은행입니다. 지급은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의
매입 방식에서의 지급은행은 바로 개설은행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개설은행이 보내둔 돈으로 그냥 자기들이 그냥 그것만 대신 그 돈만 그 소위 이야기하는 지불해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지급은행의 대리밖에 역할을 안 하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지급은행과 같아. 그래서 지급은행으로서 역할을 한다. 즉, 지급은행이 준 거랑 같아. 왜? 미리 보내놓고 지급은행의 돈으로 주기 때문에. 즉, 개설은행의 돈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이것도 이제 개설은행부터 지시를 받는다. 자,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이제 해주시면, 그죠? 되고요. 인수방식이란 것은요, 인수방식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일단은, 알았다. 내가 당신들한테 돈 줄 거 있다라는 것을 accept 하는 겁니다. accept. 인정한다. 인정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나중에 특정 기간 후에 다시 이제 기업하는데, 연지급 방식이랑 거의 이제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틀린 거는 뭐냐? 연지급 방식은 일단은 오는 돈으로 지급을 한다는 거. 인수 방식은 채권이 있다는 것, 즉 채무가 있다는 것만 인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인정해주는 역할만 한다. 이런 역할이 되겠습니다.